사랑을 오래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곁에 두기 편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문득 궁금해질 때가 말입니다. 몇 해를 함께 만나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때때로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저런 이야기는 흐릿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약속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오면은 우리는 중요한 약속을 미루고 그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그저 익숙한 관계일까요? 저는 올해 100에서 해를 살았습니다. 전쟁 이전의 시대도 보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다정함이 반드시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가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본능과 진짜 사랑의 차이.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의 다정함과 진짜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착각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자가 나에게 다정하면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함께 있을 때 웃어주고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달래주고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해주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긴 세월 동안 젊은이들의 사랑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했고 앞날이 보이지 않았고 내일이 불안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의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입니다. 남자가 정말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마음 속에는 아주 분명한 감정이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람만은 지키고 싶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이 뒤따릅니다.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방법을 찾습니다. 멀리 있어도 만나기 위한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그 여성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집 이야기 속에도 삶 이야기 속에도 앞으로의 시간 속에도 그 사람의 자리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오래 두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래 함께할 생각이 없는 관계를 굳이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함께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 존재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책임질 생각이 없는 관계에서는 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약속은 흐릿하고 미래 이야기는 애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배운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은 결심이 생길 때입니다. 결심이 없는 사랑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쉽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는 다정하니까, 그는 나를 자주 만나니까, 그는 나에게 웃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단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다정함은 여러 사람에게도 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제 여기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여성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도 끝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래 만나도 선택받지 못하는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도 끝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함께 지낸 시간은 길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알고 서로의 습관도 알고 서로의 하루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흐릿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도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시간을 내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어도 말을 삼키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가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저는 긴 세월을 살며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의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을 때 자신을 낮추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맞추게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루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공부와 미래를 뒤로 미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안에도 당신의 인생은 계속 흘러간다고, 사랑이 당신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없어도 상대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쉽게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 문제와 연결됩니다.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존감과 끌어당김의 법칙. 이제 우리는 관계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책임지지 않는 관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관계를 만나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인간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며 또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태도와 눈빛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당연하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버려질까 두려워 늘 조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도 인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의 존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외롭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나는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 불안해도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결국 우리는 그런 대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 곁에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급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애매한 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은 사람만이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히 끌어당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태도의 이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상대의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낮은 자리에서 서 있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당당히 서 있으면 나란히 서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의 단 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결심한 남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결심한 남자가 보이는 행동,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행동들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얻기 위해 꾸며낸 방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결심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제가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관계를 지켜보며 느낀 것은 사람의 진심은 결국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만나려고 합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잠시 얼굴을 보자고 합니다. 길게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시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가벼운 관계에서는 다릅니다. 다음에 보자는 말로 충분합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굳이 시간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에서 드러난다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는 일은 그 사람을 삶 속에 중요한 존재로 두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미래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결혼이라는 말을 직접 꺼내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앞으로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성은 이미 그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에서 멈추지 않고 내일의 삶을 함께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대로 책임질 생각이 없는 관계에서는 미래 이야기가 늘 흐릿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시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오래 함께 할 생각이 있을 때만 미래를 함께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보이는 다음 행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보이는 다음 행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관계를 오래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함께할 생각이 없는 관계를 굳이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말해두었다가 나중에 설명해야 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결심이 생긴 관계는 다릅니다. 이 사람을 오래 만나고 싶다.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친구에게도 말하고 가족에게도 말합니다.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소개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관계를 숨기는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숨기려는 관계에는 망설임이 있고 소개하려는 관계에는 결심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모르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표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나 분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그저 함께 있는 시간만을 즐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관계의 깊이를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는 또 하나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태도, 바로 상대를 동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면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조심스러움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방식만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은 선택에서도 상대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함께 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관계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되기 쉽습니다. 굳이 조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조금 더 겸손해진다고, 상대를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행동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끌어당기기 위한 방법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책임을 생각하는 사랑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편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편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태도.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편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태도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부르면은 언제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하루와 자신의 삶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 어렵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쉽게 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마음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원하는 것은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계속 숨기게 되면 어느 순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는 수능은 존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집착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상대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묶어두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 태도는 떠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나를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울고 매달리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등을 돌리고 걸어 나오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떠난 뒤에야 상대는 그 관계의 의미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선택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가장 분명하게 느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진짜 사랑을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괜히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도 속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 속에서 확신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특히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들을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감정의 열기는 자연히 잔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함께하는 부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는 소란이 없습니다. 서로를 시험하지도 않고 괜히 마음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높낮이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한정으로 증명된다고.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계속 불안해진다면 그 관계는 아직 책임이 자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은 사람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꽃이 햇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사람도 진짜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계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떠올랐다면 그 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확신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의 관계가 여러분을 인생의 단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미움이 아니라 자존을 가지고 조용히 돌아설 준비를 하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말고 등을 곧게 펴고 걸어 나오십시오. 떠나는 뒷모습이야말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감사와 함께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말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용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감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백에서 태를 살아오는 동안 많은 만남과 많은 이별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또 때로는 서로 다른 길로 떠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며 한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라는 관계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니 사랑은 계산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오히려 감사 속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의 삶 속에서 잠시라도 함께 걸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마음에 남은 한 가지 다짐이 있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말도 좋습니다. 나를 존중하겠습니다. 조용히 걸어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살겠습니다. 스스로를 믿겠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다짐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차분히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